경우에서 어렵냐고요? 뭐 경우 있는 학생이면 쉽습니다. 예, 경우 없는 학생도 있고 어려워하더라고. 일단 시행과 사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행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상황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들,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시행이 뭐예요? 이러면 야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없어 보이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행이 뭔지를 좀 정의를 정확히 적어보면, 시행이라는 게 왜 하필이면 동전이나 주사위만 던지냐, 자동차를 던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책상이나 의자를 던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사람이 다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행이 되려면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의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 거죠. 네? 제가 이거 쓰면서 하면 집중력이 분산돼서 못해갖고 일단 듣기만 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너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자꾸 흐름 끊지 마 너. 뭐 이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지금 흐름 끊고 있어. 자,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령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사위가 우리가 충분히 튼튼하다고 간주하고 던지는 거지. 가령 유리로 만들었는데 콘크리트에다 던지면 주사위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겠지. 완전히 박살 안 나더라도 막 이렇게 모서리가 깨져 나간다거나 이러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주워 다시 던지면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했다고 볼 수 있나? 그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주사위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던지면 당연히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겠지. 그런데 막 주사위 연말에 15년 동안 한 도박꾼이 와가지고 진짜 그 주사위로 도박하는 사람들 주사위 자기 원하는 눈이 높은 확률로 나오게 던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건 시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야. 결과는 던지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찾다 보니 자꾸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네.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책상도 던져도 똑같지 않나요? 책상 튼튼한데? 그렇게 하는데 책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바닥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나오는 정도가 비슷하지가 않아서, 물론 그런 것도 다뤄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참 나중에 하는 거고, 동전이나 주사위는 너네 주사위를 던져서 6명이 있는데 응? 뭐 자기 해당하는 번호 숫자 1, 2, 3, 4, 5, 6 정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사람이 뭐 10,000원 가져가기를 이렇게 내기를 했어. 그러면 누가 1이 나와가지고 10,000원을 가져갔단 말이야? 야 1이 더 유리하잖아, 난 2라서 불리했어, 이렇게 누가 이의 제기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동일하게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맞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그거야.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다루려면 훨씬 더 좀 복잡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맨날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잠깐만, 사건을 얘기 안 했네요. 사건은 별거 아니에요. 시행의 결과를 얘기해요. 자, 시행의 결과라는 것은 이거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될 수 있죠?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죠.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1부터 6까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면
일이 새겨진 면이 나오는 게 결과인 거야. 일 자체가 결과인 게 아니야. 주사위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새길 수도 있잖아. A부터 뭐 A, B, C, D, E, F를 새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해서 고3 확통해서 다시 나올 텐데. 알겠죠? 예. 일이라는 그 면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여튼 시행의 결과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오는,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부터 6의 눈이 나오는 사건까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시행의 결과니까.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집합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주사위를 눈이 나오는 사건이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름 달게 되면 2하고 4하고 6밖에 안 되는구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2하고 3하고 5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긴 한데 이걸 제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사건을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사건에 제한을 건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어떤 사건이 전체가 안 되는 법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아까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부분 집합이 바로 뭐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부분 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분, 정확히 얘기하면 부분 집합이 원소이겠어요. 이해하겠니? 자, 이제 다음 뭐 얘기할 거냐면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경우의 수를 세는 법은 크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순열 조합은 필요 없나요?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고 없어도 못 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만 배우시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뭐 계승, 순열 조합 이런 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식을 다루려고 만든 거지. 걔네들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았니? 자, 합의 법칙 얘기를 해볼게. 근데 니네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알겠지? 합의 법칙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고3 이제 확통에서는 서로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더 짧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M가지 집합으로 쓰고 싶은데 고1 과정에서는 집합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NA라고 원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합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는 M 플러스 N 가지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 개 더 하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또는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지만 선생님 이거 합집합의 원소일 개수의 개념이네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그냥 더하는 개념이군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잖아. NA 합집합비 구할 때 어떻게 해?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비 해야 되는데 NA 교집합비가 0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이 없다. 그냥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만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처럼 세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좀 귀찮은데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예. 니네 그냥 한 번 더 써. 귀찮니? 난 좀 귀찮아도 돼. 난 워낙 많이 썼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n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고 여기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빼줘야 됩니다. 교집합의 원소를 빼준다는 얘기지. 근데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되게 좀 주의해서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이 동시에를 헷갈리기 때문에 애들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한다. 난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합의법칙 다 썼어요. 그럼 1번 있고 2번 있잖아. 얘들아 1번이 중요할 거 같냐? 2번이 중요할 거 같냐?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선생님. 왜냐면 모든 사건이 항상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닐 건데 2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를 잘 못 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합의법칙은 진짜 더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직접 쓰려고 하니까 너무 상황이 복잡해. 그래서 그걸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절대 안 겹치게 나누는 게 유리하겠지. 왜? 겹치게 나누면 또 겹치는 거 빼야 되고 막 다시 셋이 겹치는 거 더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 A와 사건 B와 사건 C는 전혀 접점이 없게끔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을 다 구해서 그 세 개를 더하면 답이다. 이런 관점인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이건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분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는 사건을 분할하는 겁니다. 내가 세기 쉬운 여러 개의 사건으로 쪼갤수록 좋아요. 물론 너무 여러 개면 불편하지. 알겠지? 근데 내가 경우의 수를 해야 되기 쉬운 여러 개의 사건을 쪼갠 다음에 단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한다. 이런 관점에서 합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저 1번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데도 동시에 안 일어나게끔 쪼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그게 안 되는 문제들을 제외하면 웬만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끔 다 쪼갤 수 있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볼 거야. 이런 얘기 자체 아마 그냥 더하면 돼. 곱하면 돼. 문제 풀어보자. 이러고 있을 건데. 알겠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할하는 행위 자체가 몹시 중요하다. 경우의 수를 잘 세냐 못 세냐는 분할을 잘 하냐 못 하냐. 이게 다입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고배법칙 얘기해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아니 뭔 말이에요 선생님?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이제 사건의 독립종속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선후행 사건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학생은 주사위를 2번 던지게 할 거고 뒷면이 나온 학생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게 할 거야.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경우의 수가 36개 나오지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 1개밖에 안 던지니까 경우의 수 6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 동전을 던지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앞면이 나왔냐 뒷면이 나왔냐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종속 사건, 서로 종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근데 봐봐. 저기로 다시 올라가 볼게.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두 사건 A, B는 주로 시행을 1회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물론 이것도 연속적인 시행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너네가 이해하기 좀 쉽게 얘기해주면 저기서 말하는 두 사건 A, B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고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밑에서 얘기하는 두 사건 A, B는 하나는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고 하나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야. 뭔지 알겠어? 위에 건 시행이 한 번인데 아래 건 시행이 2번 있는 거야.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해줍니다. 이거 설명할 때. 이것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 봐요. 제가 혼란스러운 문제 하나 제시할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마찬가지로 M가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책임한 책들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무슨 말이냐면 사건 A에서 M가지가 있었으니까 M개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번 사건을 고르든 2번 사건을 고르든 3번 사건을 고르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그때마다 매번 몇 가지다? N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한 번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시행이 2번이어야만 설명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동전 하나하고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든다고 생각해봐. 맞아? 동전이 앞면이 나와도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 동전이 뒷면이 나와도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2 곱하기 6은 10이다. 경우의 수는 12개다라고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2개 던지고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개 던진다고 하면 곱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떤 말이, 그 각각의 대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가 M 곱하기 N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친구들아, 여기에도 동시에 라는 말이 나오거든. 맞잖아. 이것 때문에 이것도 좀 똑똑한 애들이 질문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주사위를 한 번을 던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짝수는 2, 4, 6이 있잖아. 소수는 2, 3, 5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 A의 경우의 수 3가지,
B의 경우에 세 가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A이면서 B인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5라고 써야 맞는데 가끔 이렇게 질문한다 학생들이. 선생님, A의 경우 세 가지잖아요. B의 경우 수는 세 가지잖아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개 아니에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싸해 보이잖아. 아니 선생님 방금 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라며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안 곱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잖아. 이게 지금 개소리예요. 이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긴 한데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이게 지금 쉬운 거 가지고 하니까 안 혼란스러운 거고 어려운 거 가지고 하면 더욱 혼란스럽겠잖아. 맞아? 일단 저 위쪽에 있는 동시에란 말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동시에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 위쪽에 있는 동시에라는 말은 사실상 교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동시에라는 말은 교집합의 뜻이 아니에요. 왜? 시행 자체가 두 번이기 때문에. 내 말 무슨 말 이해돼요? 가령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는데 동전 한 명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온다. 이게 동시행인 거야. 다른 시행이잖아. 하나의 시행에서 겹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여기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simultaneous의 뜻도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뜻이 아니라고. 자, 내가 동전 하나를 던지고 1조년 뒤에 주사위 하나를 던지잖아요. 동시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그냥 어쨌든 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동전 하나 던지고 깜빡 잠들어서 만년 뒤에 일어났어요. 어우씨, 주사위 던지려고 했는데 이제 던져야지. 그래도 동시에 던진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사위를 연속하여 3번 던지는 시행과 주사위 3개를 사서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시행은 같은 시행입니까? 다른 시행입니까? 같은 시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 이해돼? 완전 똑같은 시행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왜냐하면 띄엄띄엄 하나, 한꺼번에 하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둘 다 일어났다 라고 하면 같은 시행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에는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경우의 수가 어렵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이해하겠어? 자, 이 두 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어. 자, 잘 봐. 동전을 하나 던지면 경우의 수 두 가지잖아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또 하나를 던져요. 그럼 또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두 가지잖아. 근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동전이 뭔가 경우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와도 두 번째 동전은 또 경우수 두 가지예요. 이렇게 앞 사건의 결과가 뒷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를 n번 곱할 수 있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네. 요게 m개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n개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6을 n개만큼 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전이 뭐가 나왔냐가 주사위가 뭐가 나오냐에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 역시 곱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2의 m제곱 곱하기 6의 n제곱이 되는데 무조건 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가장 한심한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그래서 더해요 곱해요? 아니 이 생각을 스스로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거예요. 알겠죠? 더해야 하는지 곱해야 하는지는 최소한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더해요 곱해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 진짜 경알못이다. 굉장히 경우 없는 질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꿔서 동전이 m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동전밖에 없어요. 주사위도 n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주사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전 한 개를 n번 던지고 주사위 한 개를 n번 던져도 답은 똑같습니다. 혹은
동전을 한 번 던지고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동전을 2번 던지고 주사위를 3번 던지고 다시 동전을 7번 던지고 주사위를 4번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막 순서를 막 뒤섞어도 어쨌거나 동전은 n번 던진 거고 다 합쳐보면 주사위는 n번 던진 거잖아. 답 똑같습니다. 동시에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민하지 마. 나 다 알려줬어. 어떤 상황에서 다 알려줬다고. 알겠어? 자, 잘 봐요. A, B, C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실전에서는 이게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야,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A가 단독으로 혼자 이기는 경우와 A가 B와 같이 이기는 경우와 A가 C와 같이 이기는 세 가지의 사건으로 분할이 가능하구나. 니네 하란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분할을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지. 왜?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복잡한 사건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 졸라 멍청하네. 한 번에 구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야, 니네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사건을 가지고 너네가 사실 이걸 지금 구하고 싶은데 A가 이기는 경우를 세면 빠지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이거를 겹치지 않는 세 개로 쪼개버렴. 그러면 A가 단독으로 이기는, 즉 A만 이기는 경우와 그 다음에 A가 B랑 같이 이기는 경우와 A가 C랑 같이 이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왜냐면 A, B, C가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잖아. 모두가 이기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비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또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A가 이기려면 가위 내고 이기거나 주먹 내고 이기거나 보 내고 이기거나 끝이잖아. 선생님 다른 친구들도 뭐 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야, A가 가위를 냈으면 다른 놈들이 보를 내야 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뭘 냈는지만 정하면 다른 애들 자동 결정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예요. 그럼 A와 B가 함께 이기는 경우의 수도 역시 세 가지겠네. C는 지는 걸 내야 될 거니까. A와 C가 함께 이기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고 이게 지금 합의 법칙 1번을 사용해서 나에게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사건으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서 그것을 더한다. 즉 분할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합의 법칙은 마치 더하는 법칙인 것 같지만 쪼개는 법칙이라는 거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떻게 내가 이 사건을 분할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알겠어요? 다음 그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 차이 아는 학생 손 들어봐요. 네.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 들어본 적 있다 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럼 예제부터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500원짜리 동전 3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야, 500원짜리를 상대방에 몇 개 주냐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5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500원짜리 상대방에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안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 플러스 1 편의점 행사하는 거 같죠?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왜냐면 이 더하기 1은 안 주는 경우다 라고 일부러 표현한 거.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봐봐.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또 3 플러스 1이잖아. 맞아? 그럼 4, 4, 16이 답이 아니야. 빼기 2를 해야 돼. 왜냐면 둘 다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준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준, 0원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는 새끼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른 데서 근무하시면서 급여로 늘 0원을 받으시면서 아, 우리 회사는 나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0원을 주는 게 무슨 지불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5가지가 되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 나온 15가지 있죠? 이거는 지불 금액의 수이면서 동시에 지불 방법의 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의 차이점은 뭔데요? 자, 지불 금액은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불 방법은 돈을 어떻게 조합해서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800원 내가 지불을 받았어요. 알겠죠? 100원짜리 8개를 받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불 방법의 수의 관점에서는 그 두 개가 다른 경우지만 지불 금액의 수의 관점에서는 그 두 개는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불 방법의 수를 세기가 더 쉬울까요? 지불 금액의 수를 세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지불 방법의 수를 세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불 금액이 겹치는 걸 우리가 고민해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지불 방법의 수의 경우의 수는 반드시 지불 금액의 수의 경우의 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이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왜 답이 똑같냐? 왜냐하면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어서 100원짜리 5개를 모아서 500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100원짜리가 지금 5개가 있잖아. 이 말은 500원의 지불 방법이 500원짜리 한 개를 줄 수도 있지만 100원짜리 5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1000원의 지불 방법이 500원을 2개를 줘도 되고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겹치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같은데 지불 방법은 다른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일단 지불 방법의 수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위하고 똑같아요. 2 플러스 1 진짜 편의점 같네요. 네. 곱하기 5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 하고 빼기 1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냐? 맞아? 그럼 89까지 나오니?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우린 지불 금액의 수를 알고 싶다고. 알겠지?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해요? 지불 금액의 수를 알고 싶다는 건 동전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100원짜리 500원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10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게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원도 못 낼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얘를 없애버려. 얘가 9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나? 500원짜리 아니 9개 아니지. 1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15개.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금액의 관점에서는 500원이냐 1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뭐 100원도 낼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는 10원짜리가 지금 4개밖에 없어서 100원을 못 만들잖아. 만약에 10원짜리가 10개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10원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겹치는 게 이렇게 하나 정도 있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금액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래도 되는지 알겠지? 금액만 중요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모든 지불을 다 할 수 있잖아. 100원도 다 지불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할 때 (15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내면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16 곱하기 5니까 얼마니? 80이잖아. 그럼 79까지 나오잖아.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지불 방법의 수는 반드시 지불 금액의 수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여기까지 겹쳐서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해보면 위에다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지불 금액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태까지 설명한 거 못 들었어요. 네, 방법은 이해되는데 금액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어. 15 더하기 거기가 나오죠 하고 일단 너가 지불 금액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잘 봐.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지불 금액의 관점에서는 500원을 줬냐 100원짜리 5개를 줬냐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500원짜리 2개가 아니고 저 50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
10개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 1,400원을 내고 싶어. 그러면 원래 문제로 하면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4개를 주겠지. 근데 100원짜리 14개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금액의 관점에서 똑같으니까. 이해가 돼? 나 처음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네가 안 들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다 적으려고. 이걸 바로 적어버리면 이해를 잘 못해. 숫자를 보여주고 나서 적는 게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인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라고 쓰지만 실제 뜻은 뭐냐면 그 작은 단위의 동전 여러 개를 모아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인 거죠. 금액이 겹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지불 방법의 수이면서 지불 금액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 딱히 알려주지 않는 거죠. 어차피 이게 베이스니까. 두 번째, 금액이 겹칠 때예요. 환전을 하면 되는데 돈이 얼마나가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큰 돈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세세한 걸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100원짜리 5개 500원으로 바꾸면 500원 3개밖에 없으니까 100원도 줄 수 없고 200원도 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은행은 못 지불하는 금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졸라 많으니까, 동전도 졸라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뭐 2,000원 갚아야 되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못 갚을 수 있잖아. 지불이 안 되잖아, 애당초에. 그러니까 애당초에 작은 금액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지불하기 유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반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겹치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안 겹치는데 또 환전하면 안 돼요. 아니 10원짜리 3개밖에 없는데 막 500원짜리 다 10원으로 바꾸면요. 이러면 왜 바꾸는 거예요? 겹치지를 않는데. 10원 가지고 500원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금액이 겹칠 때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 야, 이 바꾸는 목적이 뭐야? 일부만 바꿔도 돼? 안 돼.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바꾸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액이 겹치지 않게 하여 지불 방법의 수를 세시면 돼요. 왜냐면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똑같기 때문이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 절반밖에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는 다 예제거든요. 이거 아마 다음 시간 하면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한 10분이면 끝나려나? 근데 오늘 끝내기 좀 애매해요.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마치면 뭘 좀 하시냐면, 제가 여기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을 진짜 되게 힘주어 설명했잖아. 내가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청 중요하거든. 이게 전부라고 했잖아. 하배 법칙, 고배 법칙, 분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계속 순열 조합 뭔지 하나도 몰라도 경우수를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다거나 본인이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쌤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납득하게 다시 얘기를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